맥북 프로 M1은 스튜디오급 안녕하세요, 아르시나입니다. 오늘은 맥북의 오디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가 20년 동안 맥을 써본 적이 없는 맥린이라는 건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었죠. 제가 맥북을 처음 써보고 제일 놀라웠던 부분은 성능이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바로 스피커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테스트해보니까 스피커 이상으로 놀랍더라고요. 지금까지 윈도우 노트북을 쓸 때는 내장 마이크나 스피커는 그냥 장식으로 생각했는데요. 맥북은 어지간한 외장 마이크나 스피커보다도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리뷰들을 찾아보니까 맥북의 오디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제대로 분석한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게다가 다들 맥북끼리만 비교하지 윈도우 노트북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는 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한번 확실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맥북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오늘 비교해볼 노트북은 총 3모델인데요. 일단 첫 번째 맥북은 가장 최신 모델인 맥북 프로 M1입니다. 그리고 2020년 전반기에 나온 인텔 맥북 에어 13인치도 비교 대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맥북 에어 M1은 주변에 가진 사람이 없어서 꼭 내신 닭으로 빌려왔습니다. 참고로 맥북 에어 M1이 인텔 맥북 에어 2020년 모델하고 내부 구조가 거의 같은데요. 그래서 스피커 성능도 아마 거의 같이 싶네요. 윈도우 노트북은 HP 스펙터 X360 13 2019년 후기형 모델입니다. HP 노트북이 좀 좋은 모델들은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많이 탑재하죠. 물론 다들 잘 아시다시피 노트북에 이런 오디오 브랜드를 갖다 붙이는 건 거의 장식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오디오 브랜드를 갖다 붙일 정도면 나름 오디오에 신경을 쓴 노트북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일단 스피커 음질부터 한번 비교해보죠.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 응답을 비교해보면 음질의 상당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노트북 스피커 측정 조건은 마이크가 노트북과 50cm 거리에서 화면 중앙을 30도 각도로 향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주파수 응답 그래프에서 왼쪽이 저음이고 오른쪽이 고음인데요. 이 그래프가 평평하고 대역폭이 넓을수록 객관적으로 더 좋은 음질을 내준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짚고 넘어갈 부분은 300Hz 중음에서 공통적으로 푹 꺼지는 구간이 생기죠. 이 지점이 바로 스피커가 앞쪽으로 직접 소리를 내는 대역과 스피커 뒤쪽으로 통울림으로 내는 대역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 탑재할 수 있는 조그만 스피커가 직접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소리는 400Hz 정도가 한계고요. 그 밑으로 저음 대역은 스피커 뒤쪽 공간에서 공진을 일으켜서 만듭니다. 물론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물리적인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보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더해집니다. 노트북 스피커는 크기가 워낙 작아서 음질적으로 저음 대역폭이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요. 그 저음 대역폭에서 맥북과 윈도우 노트북의 차이가 넘사벽으로 벌어집니다. 스펙터는 400Hz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반면에 맥북들은 120Hz 정도까지는 대충 귀로 들릴 만큼 나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소리의 풍성함의 정도가 그냥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실제 내부 사진을 보면 스피커를 위한 통울림 공간의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맥북들은 스피커만을 위한 통울림 공간을 상당히 넉넉하게 잡아놨죠. 반면에 스펙터는 내부 사진을 보면 통울림 공간이 훨씬 적습니다. 저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음 대역폭도 꽤 차이가 나는데요. 스펙터는 8kHz부터 그냥 쭉 떨어지죠. 반면에 맥북들은 20kHz 초고음까지도 그럭저럭 소리가 나옵니다. 스펙터도 사실 윈도우 노트북 치고는 스피커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 맥북에 비하면 그냥 라디오 소리 같더라고요. 최대 출력은 맥북끼리는 비슷하고요. 스펙터는 맥북보다 4dB 정도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맥북 스피커가 출력에 여유가 있는 만큼 같은 음량에서 왜곡도 더 적어지겠죠. 맥북끼리 비교하면 프로 M1이 살짝 더 크긴 한데 귀로 바로 느낄 정도로 큰 차이까지는 아니네요. 스펙터는 이미 주파수 대역폭부터가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제 맥북끼리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음 특성에서 꽤 차이가 나는데요. 맥북 에어가 160Hz 중저음에서 더 높게 치고 올라가기는 합니다. 맥북 프로 M1은 중저음 세기가 좀 낮은 대신에 그 밑으로 대역폭이 좀 더 확보가 되죠. 이 차이 때문에 맥북 프로 M1이 좀 더 묵직하고 고급진 저음이 나옵니다. 맥북 에어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서 억지로 저음을 쥐어짜는 듯한 통통거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주파수 응답의 전체적인 안정성도 맥북 프로가 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맥북 프로 M1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U자 모양을 그리죠. 반면에 맥북 에어는 군데군데 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중고음이 맥북 에어가 더 강해서 보컬이 좀 더 선명하게 들리기는 한데요. 소리의 전체적인 조화도는 맥북 프로가 미세하게 더 좋게 들립니다. 주파수 응답 다음으로 중요하게 볼 데이터는 외율인데요. 이 그래프는 소리를 재생할 때 스피커가 발생시키는 왜곡이 원래 소리 대비 몇 % 비율인지를 주파수 대역별로 표시하는 겁니다. 왜곡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경계는 보통 1% 정도로 보는데요. 맥북들에 비하면 스펙터가 확실히 전반적으로 외율이 나쁘죠. 제일 중요한 중음 대역에서 외율이 거의 5%까지 올라갑니다. 참고로 고음으로 갈수록 스펙터가 외율이 낮아지는 건 그냥 초고음이 안 나와서 생기는 착시 현상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맥북끼리 비교하면 에어보다는 프로 M1이 약간 더 좋은 수치를 보이네요. 중음 대역에서 프로 M1이 평균적으로 더 낮은 외율을 보입니다. 스펙을 보면 맥북 프로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스피커를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출력 차이보다는 음질이 더 좋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측정 데이터로 음질을 분석하는 방법은 실제로 귀로 듣는 느낌을 전부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간감 같은 부분은 측정 데이터로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한데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지금부터 각 노트북들의 스피커 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측정 데이터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음질 차이를 직접 귀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에 대해 알아보죠. 마이크는 스피커 이상으로 차이가 더 큽니다. 스펙터는 녹음된 소리가 무슨 무전기로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맥북은 마이크 음질도 신경을 써서 빔포밍 3 마이크를 탑재했는데요. 목소리든 주변 소리든 상당히 깔끔하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제 채널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제 목소리가 약간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은 대본 녹음을 평소에 쓰던 마이크가 아니라 맥북 프로 M1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 봤습니다. 심지어는 앱도 맥OS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음성 녹음 앱을 사용했고요. 녹음된 목소리는 저음만 좀 줄인 것 말고는 보정도 거의 안 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 대본 녹음용으로 써도 될 정도로 맥북 마이크가 상당히 괜찮네요. 참고로 스펙을 보면 맥북 프로 M1이 스튜디오급 마이크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어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프로가 마이크가 약간 더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스피커하고 마찬가지로 와 진짜 훨씬 더 좋다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스피커든 마이크든 프로가 더 좋은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굳이 40만원 더 써서 프로를 꼭 사야 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디오 음질이 진짜 중요한 분들은 차라리 40만원으로 외장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사는 게 낫겠죠. 마이크 음질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쯤에서 노트북 마이크로 녹음한 소리를 직접 들려드릴게요. 노트북 앞에서 제 목소리를 녹음한 소리하고 외부 스피커에서 재생한 음악을 녹음한 소리를 각각 들려드리겠습니다. 맥북 프로 M1은 스튜디오급 3 마이크 어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목소리를 녹음할 때는 울림만 좀 보정해주면 꽤 괜찮은 음질을 보여주네요. 맥북 에어도 3 마이크 어레이를 탑재했는데요. 프로 M1보다 음질이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습니다. 반면에 스펙터 내장 마이크는 그냥 장식 수준이네요. 아쉬운 대로 화상회의 정도는 쓰겠지만 그 이상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맥북으로 오디오 테스트를 제대로 해보니까 진짜 맥북이 좋긴 좋네요. 실제 현업 종사자분들은 사실 다들 스피커나 마이크를 추가로 연결해서 쓰실 테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을 텐데요. 만약에 혼자서 소소하게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진짜 맥북 하나만 사도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따로 안 사도 될 겁니다. 맥북에 카메라만 추가하면 유튜브 입문 용도로는 충분하지 싶네요. 유튜브 입문용으로 맥북 M1을 추천하는 이유는 오디오 성능도 성능이지만 일단 영상 편집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말고도 맥에서만 쓸 수 있는 파이널 컷이라는 강력한 툴도 있죠. 맥북 M1의 성능 대비 가격도 저렴한 편이니까 간단한 유튜브 편집용으로는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작업용으로 쓰려면 램하고 SSD는 한 단계 정도는 올려주는 게 좋지 싶네요. 그럼 조만간 맥북 디스플레이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